안녕하세요. 오늘 학우분들께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공부법을 공유하고자 하는 1월 문학과 김세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문과대학생이고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들은 강의 대부분이 문과 계열이기에 제가 알려드리는 공부법이 모든 학우분들에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는 내용의 핵심인 강의를 내 지식으로 만드는 것은 모든 학우분들께 통할 것이라 보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치는 시험은 초, 중교 때 보던 시험과는 다르지만 공통점이라면 대학도 배운 것을 바탕으로 시험을 출제한다는 것입니다. 강의를 얼마나 열심히 들었고 이해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 시험이니 당연히 강의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즉 시험은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강의 내용에 기반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아냐라는 게 단순히 암기를 얼마나 잘했냐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아니란 것입니다. 대학교의 시험은 대부분 서술형이나 논술형이며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응용하면서 적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강의에서 A인 상황에선 B가 되고 C인 상황에서 D가 된다는 걸 배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시험에선 A인 상황에서 무엇이 됩니까? 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고 제시문을 주고 해당 상황은 무슨 상황이고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초, 중고 때처럼 단순히 배운 내용을 달달 암기만 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결국 어떤 상황이 A라는 상황인 것이고 왜 A에서 B가 되는지와 같이 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흡수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강의 내용을 완전히 나의 지식으로 소화하는 것이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오늘 저도 제가 어떻게 강의 내용을 제 것으로 소화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 공부법을 강의, 필기, 질문이라는 목차에 따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 바로 강의를 조금이라도 좋으니 들으며 필기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듯 시험은 강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강의 자료가 강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란 점입니다. 수업에서 제공되는 강의 자료는 대부분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즉 강의의 압축본, 요약본인데 강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그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A인 상황에서 B가 된다는 걸 떠올려 볼게요. 수업에선 A에서 B가 된다를 다룬다고 할 때 자료에는 핵심인 A에서 B가 된만 나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무엇이 A이고 그것이 왜 B가 되는지 어떤 예외가 있을 수 있는지 등은 교수님이 강의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게 강의 내용을 체화하기 위해선 강의 자료만 봐선 되지 않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자료의 내용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는 요약된 것이라 그것만 봐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종종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강의를 통해 설명을 들으면 자료에서 말한 게 이런 의미구나 이해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것이 강의 내용을 소화하는 것에 기초 토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말 그대로 귀로만 듣기만 해선 이 기초 토대가 완성될 수 없는데요. 그 이유야 저희는 AI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들은 강의 내용을 완전히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필기를 해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필기가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필기라는 것도 강의를 들어야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강의 시간 때 강의를 들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강의 내내 집중해서 들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75분 내내 집중을 하겠어요? 저도 강의 시간 동안 계속 집중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피곤한 날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고 하니 매일 강의마다 집중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집중이 안 된다고 해서 강의를 아예 듣지 않으려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로 잠시 멍을 때렸더니 앞부분 내용을 놓쳤다고 한다면 이미 내용을 놓쳤는데 들어서 뭐해? 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아예 안 듣고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자신이 어느 부분부터 놓쳤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앞부분을 놓쳤다고 해도 그 뒷부분은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 뒷부분부터라도 귀에 걸리는 키워드라도 적어서 필기를 해둬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복습하면서 어느 부분부터 놓쳤는지 파악하기 쉽고 적어도 뒷부분은 필기와 자료를 보며 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귀에 들리는 내용이 머리에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되어도 들리는 대로 적어두면 나중에 복습할 때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피곤할 때는 강의를 들어도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들리는 대로 필기를 해두고 나중에 컨디션이 멀쩡할 때 보면 그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분명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것도 결국 강의에 충실히 임하면서 손을 움직일 때야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후에 필기를 보고 복습하며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놓친 부분을 찾거나 강의를 들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체크하거나 하기 위해서 강의를 조금이라도 들으면서 필기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그럼 이 필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저는 강의 자료를 필기로 보충한 식으로 필기하는 걸 추천합니다.
예시로 앞에 그림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형광펜으로 칠해 포인트를 주거나 내용의 보충이 필요한 부분에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기호로 표시한 후 보충 내용을 적는 등 강의 자료를 채워나가는 식으로 필기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강의 자료에 직접 필기하는 걸 추천해드린 이유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 강의 내용이 강의 자료로만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의 내용은 강의 자료와 직접 들은 강의가 종합된 것인데 직접 들은 강의를 우리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생생하게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직접 들은 강의를 필기로 기록해야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필기가 들은 강의 내용이 되어주는 것이고 전체 강의 내용은 이 필기와 강의 자료를 종합해서 봐야만 완전해집니다. 그렇게 가능하면 이 필기와 강의 자료를 한눈에 다 확인 가능하게 해야 종합해서 보기가 편합니다. 강의 자료 따로 필기 따로 한다면 필기와 강의 자료를 매칭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복습할 때도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 외에 필기를 해야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체크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강의 자료에 내가 들은 강의 내용을 더해서 보충한다는 식으로 필기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만일 강의 자료에 필기를 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필기를 할 때 지금 이 필기의 내용이 강의 자료 몇 페이지에 몇 문장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몇 챕터에 어디에 관한 내용인지를 기록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해 안 된 부분도 똑같이 강의 자료에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었다 같이 따로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필기를 할 때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따로 체크하라는 것에 의문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따로 체크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복습할 때 자신이 어느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건지 헷갈립니다. 내가 강의를 들을 때 이 챕터에서 뭔가 이해를 못했는데 같은 두루뭉실한 기억만 남아서 아예 이해 못한 내용이 뭔지 찾지 못하고 넘어가거나 그 이해 못한 부분을 찾기 위해 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 쓰지 않아도 될 시간을 더 쓰게 되는 것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즉각적으로 체크해둬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화면의 이미지처럼 다른 색깔의 펜으로서 표시를 한 뒤 물음표 기호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은 내가 어디를 이해 못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도 있지만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 잡아두기보다는 내가 여기를 이해 못했으니 나중에 다시 보자 라는 마음으로 체크하고 다음 내용을 보는 게 복습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이해 안 된 걸 이해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쓰다가 지쳐서 뒷내용을 마저 보지 못하면 앞과 뒤 내용이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선 이해가 안 된 게 뒷내용을 보고서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에는 수많은 시험 범위를 봐야 하는데 전체 내용의 일부밖에 되지 않을 이해 못한 부분 때문에 진도가 늦으면 1회독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험 기간엔 더더욱 이해되지 않은 건 체크하고 가감히 뒤로 넘어가야 하고 1회독을 완료한 후 체크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체크한 것들을 필기와 강의 자료를 보며 다시 연결시키며 이해하려 해보고 만일 그러고서도 이해가 안 된다면 같은 강의를 듣는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친구가 없다면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서 이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 기간이 아닌 때라면 이해가 안 된 것들 전부를 질문해도 되겠지만 만일 시험 기간이라면 이해가 안 된 것들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결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해가 안 된 것들 중에서도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중요 내용부터 먼저 해결해야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나무도 뿌리, 기둥, 가지가 있는데 뿌리와 기둥이 있고 나서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의 내용에서도 기둥에 해당하는 게 있고 가지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강의 내용에서 기둥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완전히 이해를 한 후 가지에 해당하는 걸 해결해야 보다 강의 내용을 매끄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필기에서 이해되지 않은 걸 해결해서 그 내용을 강의 자료에 접근한 후에 해야 할 일은 바로 종합해서 정리하기입니다. 이 단계쯤 오면 이미 강의 자료와 필기를 이해독 정도는 했을 때인데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강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 때 이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야 하죠. 그렇게 단순히 머릿속에 내용이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강의 자료에 필기를 더하는 게 아니라 강의 자료와 필기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는 작업을 거쳐야 자기가 정말로 강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정리하기 전에 강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면서 내용 숙지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게 내가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번쯤 강의 자료와 필기 내용을 보면서 백지에 직접 정리하는 작업을 거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업을 거치면 또 다른 좋은 점은 자료와 필기를 종합하는 것이다 보니 깔끔하고 요약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강의 자료 외에 필기를 하는 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한 필기인지는 즉각적으로 알 수 있지만 강의 자료들 사이에 껴서 필기를 하는 거라 보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필기와 자료를 보면서 종합해서 따로 정리하면 중구난방한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한눈에 보기 쉬워집니다. 특히 이런 정리본을 만들어두면 시험기간에 공부할 때 시간이 부족하거나 빠르게 1회독을 더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리를 필기와 자료를 보지 않고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말한 정리본으로 필기와 강의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하는 것인데 앞에서 말한 정리본은 필기와 강의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경우 머릿속에 암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외웠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점검으로 내가 정말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어디까지 강의 내용을 습득하고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머릿속 내용만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 단계를 거치면서 외웠다고 착각하는 것이나 헷갈려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봄으로써 강의 내용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손으로 적어서 정리할 시간이 없다면 입으로라도 설명해 보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질문 드리기의 경우 교수님께 질문 드리는 경우인데요.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때는 내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한 건지 정확히 정리하고 드리는 게 좋습니다. 앞에 필기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체크했다 치면 그 부분에서 어떤 게 문제였는지를 말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로 정리하지 않고 내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만 인식한 채 질문을 드리면 말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이 학생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교수님 앞에서 말이 꼬이면 더 긴장해서 자기가 어떤 걸 질문 드리려 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된 것을 질문 드릴 때는 내가 이 부분에서 무엇을 이해 못했는지를 한번 정리하고 질문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교수님도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실 수 있고요. 시험기간의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에 맞춰 이해 안 된 것을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작은 팁을 드리자면 질문은 강의실에서 마지막 순서로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앞사람이 하는 질문을 통해 저도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각 안 해본 문제인데 앞사람이 그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강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일 때에는 시험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시험과 관련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질문은 웬만하면 강의실에서 마지막쯤에 하는 게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또 다른 것은 답변을 듣고서 바로 적는 것입니다. 답변을 들은 당시엔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복습할 때는 까먹어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지? 하고 다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잊지 않기 위해 계속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할 수도 없으니까 답변도 듣고 나서 바로 이해가 안 된다고 체크한 부분에 보충해서 적거나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핸드폰이라도 적어두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로 다음 시간에 강의가 있어서 강의실에서 질문을 못 드린다면 메일로 드려도 좋습니다. 메일로 드리는 경우 앞에서 말한 이점은 없지만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메일의 경우 글로 적는 거다 보니 적으면서 자연스레 내가 뭘 이해 못한 것인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답변도 메일로 오기 때문에 귀로 들을 때보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이해 못한 부분을 보충해서 채워넣기도 편합니다. 그러니 만약 시간이 안 되거나 면대면으로 질문을 드리는 게 부담스럽다면 메일로 질문을 드려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보시고서 별거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공부법을 터득한 후에는 쭉 4.5학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공부법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저처럼 강의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공부법만 있다면 여러분도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 공부법을 찾는 것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